31번입니다. SQL의 뷰에 대한 장점으로 부적합한 것은 그랬어요. 뷰다라는 것은 이제 원본인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서 필요한 몇 개를 골라내어서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가상, 유도된 가상 테이블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뷰는 논리적인 데이터 독립성을 제공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안 보여주는 주민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은 보여주지 않는 보안을 제공을 하고요. 자, 변경이 용이하다라고 했는데 변경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뭐가 좀 빠졌는데 라고 한다면 제거한 다음에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고 사용자의 데이터 관리를 간단하게 해줍니다. 굉장히 이렇게 부피가 큰 테이블에서 자, 필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다 쓰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더 간단하게 해주게 됩니다. 32번입니다. 관계형 모델의 릴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관계형이다 그러면 어때요? 테이블로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를 뭐라 그러나요? 속성이다 라고 그러죠. attribute이다. 하나의 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한 사람에 대한 거 홍길동 한 사람에 대한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네, 하나의 행위고 투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번에 보면은 릴레이션의 한 행을 투플이라고 한다. 속성은 릴레이션의 열이다. 한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모든 투플은 상해야 된다. 이것과 이거는 서로 달라야 되겠죠? 한 릴레이션의 속성은 고정된 순서를 갖는데 자, 속성에 대한 순서 없고요. 투플에 대한 순서는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는 이것의 이제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3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나타낸 것이고요. 다음 관계 대수식을 적용한 결과 카디널리티의 값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먼저 여러분이 보면은 자, 여러분 교재에 여기 수식이 빠져 있습니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이거를 수식을 넣어서 이것의 결과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가장 가로 안의 것을 먼저 처리하니까 이게 이제 조인하는 거죠. 정책과 직원을 조인을 하는데 제안자와 직원 번호가 같은 것끼리 해주세요.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정책이고요. 네. 자, 이 옆에다가 이름과 그 다음에 부서를 같이 적어주면 되죠. 여기죠. 제안자하고 같은 걸 찾은 거니까 40은 누구예요? 최애 C30이 되는 거죠. 20은요. 2에 A10이 되는 거고 10은요. 김에 B20이 되는 거고 10은요. 또 김에 B20이 되는 거고 20은요. 2에 A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거기서 파이거든요. 정책명과 이름과 부서를 뽑아내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 결과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정책명과 그 다음에 이름과 부서가 되죠. 자, 정책명은 제가 첫 글자만 적어 볼게요. 인, 주, 친, 성, 신이 되는 것이고 자, 이름은요. 최, 이, 김, 김, 이가 되는 것이고 부서는요. C30, A10, B20,
B20, A10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과 부서의 부서 번호를 부서 번호와 부서가 같은 것끼리 조인을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부서 번호가 지금 이거죠. 부서 번호가 같은 것끼리 해서 여기다가 부서명을 추가해 주면 되죠. A10이니까 기획과가 되는 거고 C30은 총무과가 되는 거고 B20은 인사과가 되는 것이고 B20은 인사과가 되는 것이고 A10은 기획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의 이름과 부서명, 이름과 부서명과 정책명을 추출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결과 몇 행이 추출이 되나요? 네, 5개의 행이 추출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다음은 학생이라는 개체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 성명을 기본키로 사용하기 곤란한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기본키다라는 것은 어때요? 절대로 중복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10만 명의 사람이 모였어도 누구야? 라고 불러주면은 딱 한 사람만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본키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성명을 가진 학생이 2명 이상 존재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35번입니다. 릴레이션 R에 차수가 3이다. 차수다라는 것은 속성의 개수가 3개다라는 거죠. 카디날리티는 행의 개수가 말을 하죠. 3개다라는 거죠. 릴레이션 이거는 R의 차수고 S의 차수가 4다. 차수는 속성이 4개다. 카디날리티 행의 개수가 4개다.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두 카디션 프로젝트를 한 결과 릴레이션의 차수와 카디날리티는 그랬어요. 2개를 이제 프로덕트를 한다라는 거죠.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어때요? 여기는 덧셈한 결과 7개의 속성이 나오고 행의 개수는 곱하기 한 결과 12개의 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수와 카디날리티, 차수는 7이 되고 카디날리티는 12가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카탈로그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스스로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 내의 특별한 집합제입니다. DBMS는 그 다음에 수정은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수정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검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용을 검색할 수 없다 그랬는데 검색 가능하고요.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된 정보를 메타데이터라고도 하고 시스템 카탈로그를 자료사전이라고도 해요. 네, 그래서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 37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무결성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거기에서 보면 먼저 개체 무결성이 있는데요. 개체 무결성은 기본키에 관련된 것을 말을 합니다. 기본키를 구성하는 어떤 속성도 널이 되면 안 되죠. 비워두면 안 되죠. 또 기본키는 절대로 중복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무결성의 규정에는 규정 이름, 검사 시기, 제약 조건 등을 명시한다 라고 그랬어요. 자, 무결성의 규정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규정 이름, 그죠? 무결성 규정을 참조할 때 사용되는 식별자, 그 다음에 트리거, 조건, 트랜잭션에 대한 접근 유형, 데이터,
검사 시기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있죠. 무결성을 위한 검사 조건. 그 다음에 위반 조치. 검사 결과 무결성 위반이 발견되었을 때 처리할 조치를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도메인 무결성 원칙, 도메인 무결성 규정은 주어진 투플의 값이 그 투플이 정의된 도메인에 속한 값이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다라고 그랬는데요. 도메인 무결성이다 라고 한다면 도메인 형식에 맞아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도메인의 성별 도메인이다 그러면 남녀 뭐 중이 나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도메인 규칙에 맞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네. 주어진 튜플의 값이 아니고 속성의 값에 대해 하나하나의 속성에 대해서 따지는 것을 말을 하죠. 4번의 트리거는 트리거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취해야 되는 조치를 명세한다 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되고요.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네. 다음 SQL 질의문에서 총무과 직원을 나이의 오름차순, 나이의 오름차순으로 하고 싶다라는 거죠. 오름차순은 ascending의 약자 ASC를 쓰게 되고요. 봉급의 내림차순이다. 내림차순은 DESC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이로 오름차순을 해야 되니까 나이 순서대로 해주고 그 다음 그게 같으면 봉급 내림차순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제 정렬해 주세요가 order by가 됩니다. select from where죠. 급여라는 테이블에서 부서명이 총무과인 것을 보여주는데 나이 순서대로 보여주고 나이가 동일하면은 봉급 순서대로 보여주시오. 나이는 오름차순, 봉급은 내림차순으로 보여주세요. 그랬습니다. 네, 39번입니다. 인덱스 순차 파일의 인덱스 영역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색인 순차 파일이 있죠? 색인 순차 파일에는 영역이 특이한 인덱스 영역이 있고 실제적인 데이터가 들어가는 영역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기본 영역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버플로우 영역, 오버플로우가 발생됐을 때 자, 대비한 거죠. 이 인덱스에는 이제 트랙 인덱스, 그 다음에 실린더 인덱스, 마스터 인덱스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트랙 인덱스다 그러면 이제 트랙상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트랙상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주소가 기록되는 거고 실린더는 이제 실린더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는 것이고 마스터 인덱스다 라고 한다면 특정한 레코드가 어느 실린더 인덱스 상에 기록되어 있는가 라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인덱스 영역의 첫 번째 테이블로서 실린더 인덱스 정보가 많을 때 그걸 효율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 만든 인덱스 순차 파일에서 최상의 인덱스로서 일정한 크기의 블록으로 블록화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 레코드가 어느 실린더 인덱스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4번 마스터 인덱스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40번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정규화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정규화는 큰, 부피가 큰 테이블을 이렇게 쪼개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지리처리 성능 향상을 위해서 비효율적인 릴레이션을 병합하는 과정이다. 그렇지 않죠. 나눠가는 과정이죠. 1번이 틀렸고 데이터 중복을 감소시켜서 저장 공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삽입, 삭제, 수정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상현상을 제거하죠. 이상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규화를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정규화에는 1, 2, 3, BCNF, 4, 5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 이겨, 다조 기억해 주면 되겠죠.